자, 공부 잘했으면 배달했겠냐. 제가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인데, 자,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. 서울의 한 학원 관계자가 배달 기사한테 너 공부 잘했으면 네가 지금 배달하고 있겠냐 이런 막말을 해서 공분을 샀던 내용인데 사과문을 올렸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학원이 올린 건 아니고요. 이 학원이 가맹점이었기 때문에 학원의 본사 측에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. 본사 차원에서 이 사건으로 불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멸이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교육 기업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 교육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면서 향후 직영 가맹점을 떠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겠다. 이런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. 자, 학원 측은 이 교육 기업으로서 올바른 인성 교육에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자, 이 학원 관계자의 막말, 자,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였길래 그랬을까? 통화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. 야, 네가 학교에 공부 잘했고 다 했으면 네가 배달을 하느냐? 지금? 배달 없이 사정 먹고 있지?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무인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, 본인들. 그거 모를 줄 알아요?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배달해가지고 3,800원 벌고 3건 해봐도 많은 거잖아요. 말씀을 좀 그냥 가만히 너무 있으면 지나치게 많은 하시는 것 거예요. 같은데 지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 원이 나오고 2만 원이 나오고 3만 원이 나와요. 지금 남한테 사기치면서 그렇게 3,000원 벌어가면 주사된대요? 아니, 딱 봐도 사기꾼들이지 니네가 뭐 정상인들이에요? 야, 진짜 뭐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지만 어떻게 저런 얘기를 진짜 저렇게 할까? 저는 진짜 들으면서도 약간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는데, 교수님,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이 폭언을 퍼부은 당사자가 자기 그 주소를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추가 배달비가 발생하면서 저 사달이 난 거였거든요. 그렇죠.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. 이 폭언을 들은 저분이. 사실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원인 제공자는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해당 여성입니다.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12,000원어치 이제 그 커피를 주문하고 난 뒤에 실수로 이 주소를 잘못 기재해가지고 이 라이더가 다른 그 주소에다가 배달해가지고 이제 추가 배송비가 이제 3,000원이 이제 붙은 거죠. 이 추가 배송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이 배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벌칙금을 내는 그런 개념인데요. 실제로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학원에 도착한 이 라이더가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았대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8분을 기다렸는데 사실 이 배달하는 분들에게는 이 8분이 정말 80분보다 더 이렇게 긴 시간인데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 배송비를 요구를 하니까 이 여성이 나 바쁘니까 좀 기다려라.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시간을 더 끌었다는 거죠.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배달하는 분은 굉장히 이제 속이 타가지고 사실 이게 커피 전문점에 갖다 줘야 되는 돈인데 좀 돈을 좀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계좌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꼬투리를 딱 잡은 거죠. 그러면 네가 갖는 돈이라고 정확하게 네가 말을 안 했고 나한테 사기를 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엎어치기를 한 건데요. 이 통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강사는 끊임없이 이 배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비하하고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. 예. 자, 유튜브 아이디 악보 읽는 너구리님이 남자분이 진짜 레알 보살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계속 정말 그 막말을 들으면서 잘 참으시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아무튼 이 학원 측에 따르면 이 여성 바로 또 지금 퇴사한 상태라고요. 네, 이 학원 이제 게시판에 공지글에 올라온 내용인데요. 이 캠퍼스, 그러니까 가맹점이죠.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 학원 강사가 아닌 셔틀 도우미로 확인됐다,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한 달 정도 이제 셔틀 도우미로 근무를 했고 지난 1일 마지막 근무한 뒤 2일 퇴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해당 캠퍼스의 이제 대표는 강사가 아니라 셔틀버스 도우미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한다,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1일까지 근무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 건강 악화와 개인 사정으로 근무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이 폭언을 들었던 배달 기사분은 정말 감정이 많이 상했다고 하던데, 자, 그럼 여기서 그 배달 기사분의 얘기도 잠깐 들어보시죠. 적힌 주소와는 조금 다르게 학원 건물이 아니었고 애초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어가지고 세 차례 전화를 일단은 받지를 않으셨어요. 일단은 사람이잖아요.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말이 이제 뭐 공부를 못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말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.
제가 근데 그 폭언을 퍼부은 여성분도 뭐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의사를 밝혔다면서요? 예, 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를 이제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이 해당 가맹점 대표 역시 해당 직원이 무조건 자기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뭘 잘못했다거나 이런 변명은 하지 않은 채 이 배달 피해자, 그러니까 배달원이죠. 서로의 연락처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말을 했습니다. 변호사님, 근데 이게 사과로 다 깨끗하게 이제 뭐 일단락 될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법적인 분쟁이 또 생길 수 있는 일단 겁니까? 형사적인 문제하고 민사적인 문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면 많이 알고 있는, 익히 알고 있는 형법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형법상 모욕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 왜요? 그 의미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. 예. 모욕죄라는 건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아,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는 걸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잖아요. 근데 그 전화 상대방한테 직접 한 거잖아요. 아.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뿐이지. 이거는 그 여성이 어디에 알린 게 아니라 이게 공개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다만 이런 모욕적인 언사 때문에 상대방이 정신적 피해,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를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일정 정도 인정되겠지만 뭐 지금 현재 사안에서 뭐 지금 이 해당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배달 라이더분들 노조에서 이 갑질 뭐 인권위에다 막 진정 냈다고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네, 맞습니다.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지금. 그렇죠. 이제 이 배달 노동자 노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결국 인권위에 이런 갑질을 한 아파트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내게 했었는데요. 이 아파트들이 한 갑질 내용 자세히 보면 뭐 아파트 정문부터 걸어서 가라 하든지 배달 기사들의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뭐 각서를 쓰게 했다 이런 아파트도 있고요. 헬멧도 쓰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이런 내용의 한 아파트들을 상대로 이제 기사들은 지금 뭐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겁니다. 자, 이 기자, 근데 오늘 그 한 라디오에서 말이죠. 그 어떤 다른 이 건과는 상관없는 다른 어떤 배달원 분 뭐 전화 인터뷰를 했던데 그 내용이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이하고 엄마가 타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뭐 그 옆에다 사람을 놓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. 네네.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, 이게 그런 게 사실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배달원에 대한 이 갑질 문제는 계속 불거져 왔는데 일단 특히 이 인터뷰를 했던 이제 노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땅값이 좀 비싸거나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왔다.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전에 비해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런 일들이 이제 줄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본인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이 아이가 있는데 자신 앞에서 너 말 안 들으면은 평생 이 사람처럼 일할 거다. 전형적으로 이제 비하하는 발언이죠.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그런 얘기를 사람 옆에다 바로 놓고 옆에다요. 그러면 하면 네. 어떻게 해요, 진짜. 듣고 있는 자리에서. 아유, 그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. 자, 일단 뭐 교수님 좀 짧게 말이죠. 좀 이런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갑질, 폭언 좀 이게 근절이 되긴 되겠습니까만은 좀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요?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 가지고 뭐 보도가 나오고 문제가 된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요. 실제로 이제 제가 사건 같은 걸 보게 되면 왜 그러면 범행을 했냐 그러면은 나를 무시해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발생되는 범죄 원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. 지금 이제 특히 코로나 사태와 연관돼 가지고 이 배달 업계가 상당히 지금 거의 수익 상승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그런 그 사람의 입장, 우리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배려 같은 것이 기본이 돼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첫